다리가 아프고 무겁고 붓는다. 하지만 그 원인을 찾지 못했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울퉁불퉁 혈관이 튀어나오는 병이라는 것도 대수롭지 않은 병이라는 것도 모두 편견. 하지정맥류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질환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빠른 치료가 필요한데요. 당신의 다리가 아픈 이유, 하지정맥류에 대처하는 방법을 흉부외과 전문의 김병중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저희가 시작부터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처음입니다만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퀴즈인데요, 퀴즈. 퀴즈 얘기는 저희가 방송 벌써요? 끝날 때 늘 하는데 시작부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부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퀴즈 응모를 받고 있잖아요. 네. 놀라운 사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접속하셔가지고 퀴즈 정답에 응모를 하세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다 맞히세요. 오, 역시.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냥 퀴즈만 정답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정답은 뭐요 하면서 근데 나는 여기가 이렇게 아픈데 이게 저도 이런 질병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공클의 위력입니다. 시작이 됐으니까 판은 뭐 제대로 돌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TV 보시면서 휴대전화를 꺼내셔가지고 바로 폰을 켜십시오. 네, 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에서 공개 클리닉 외를 검색해서 친구로 등록해 주시고 1대1 채팅으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의의 답변을 달아서 다시 여러분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쌍방향 교감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뭐 거의 안방 진료 아닌가요? 안방 진료죠, 네. 안방 진료.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오늘도 상담 요청이 폭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정형외과를 갔어요. 근데 여기서 답을 못 찾아. 그래서 신경외과에 가봤네. 네. 거기서도 답을 못 찾는 분들, 좀처럼 낫지 않는다는 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무거운 다리를 가볍게 만들어줄 오늘의 명의 김병중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정말 다리 아프고 힘든 분들 원장님 많이 기다렸거든요. 오늘 뭐 이만은 가고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늘 진료실에서 이렇게 진료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꼭 이런 지식들은 우리 일반인들한테 좀 알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요. 뭐 미리 알기만 했어도 하지정맥류가 예방이 되고 또 합병증 되기 전에 좀 미리 치료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꼭 필요한 지식들을 일반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애정이 초반부터 넘칩니다. 예. 네, 오늘은 이렇게 다리 건강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다리가 아프면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무심코 넘긴 통증이 다리 혈관을 꽉 막히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하지정맥류 이야기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튀어나와야 문제? 하지정맥류 그러면 이제 허벅지나 이 종아리에 그 핏줄이 막 튀어나오는 튀어나오는 이게 하지정맥류의 뭐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그런 미용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원장님? 네. 하지정맥류는 꽤 심각한 질병입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하지정맥류는 사실은 우리 인류와 함께 해온 질병입니다. 하지정맥류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예. 한 의사가 예. 파피루스에 기록한 것이 최초이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생님도 예. 사실은 이 하지정맥류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오. 그동안 오랜 역사 동안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 하지정맥류 치료에 대해서 헌신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하지정맥류가 바로
바로 만성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만성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리에서 예. 이 심장으로 올라가야 할 혈액이 오히려 아래로 역류하게 되면 다리 전체에 정맥순환 시스템이 장애가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한번 손상된 정맥순환 시스템은 치료하지 않으시고 방치해 두시면 점점 악화 진행되다가 피부 괴사, 피부 궤양, 아유. 심부정맥 혈전증, 그리고 폐쇄전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합병증 가운데 뒤에 있는 한 3개 정도는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뭐 심부정맥 혈전증, 폐쇄전증만 해도 네. 우리 사람들에겐 바로 생명과 관계되는 그렇죠. 질병이에요. 그래서 하지정맥류를 너무 오래 방치해둘 때는 이러한 합병증의 위험성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예. 하지정맥류를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 예. 조금 이게 방치해두면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좀 초기에 치료하시길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잘 들어야 되겠는데요. 네. 이 다리에는 여러 가지 우리 정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튀어나오는 것만이 하지정맥류가 아니라 좀 튀어나오지 않아도 하지정맥류일 수 있다. 이런 네. 말들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저희들 우리 일반인들은 다리에 막 울퉁불퉁 튀어나와야 이게 하지정맥류라고 알고 계신데 네.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가 하지정맥류의 원인 혈관은 육안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육안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원인 혈관에서 피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흘러서 아래쪽으로 역류하게 되면 이것이 육안적으로 울퉁불퉁 튀어나오기도 하고, 울퉁불퉁 튀어나오지 않으면서 이러한 역류 때문에 다리에 불편한 증상만 나타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술을 해보면 전체 환자의 한 10% 정도만이 울퉁불퉁 튀어나온 사람들이고요. 예. 나머지 90%는 아예 정상적으로 보이거나 또는 피부에 그냥 실핏줄만 보이든지 아니고 깨끗한데 다리가 퉁퉁하게 부어 보이는 아하.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어머. 왜? 제가 요즘에 뭘 찾았네 또. 답을 찾았어. 다리가 통통해졌다고 생각했더니 네. 이게 하지 정맥류 증상일 수도 있겠네요. 가능하죠. 예. 아니 그리고 도대체 어떤 증상 나타나야 그 하지 정맥류인지 똑똑히 할 수가 있나요? 네, 그 말씀에 연결해서 드리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울퉁불퉁한 혈관들이 예. 실제로 있는데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자분들 체지방이 많잖아요. 예. 네. 그러면 지방이 좀 많은 다리는 그 안에 울퉁불퉁한 혈관이 있는데 숨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퉁퉁하게 보이기만 하고 육안적으로는 깨끗해 보이죠. 예. 따라서 중년의 여성이 살이 찌면서 다리가 무겁고 붓고 이러면서 다리가 퉁퉁해지면 예. 한 번쯤 하지정맥류 의심해 보시죠. 보고알처럼 이렇게 통통 이렇게 되는 보고알. 예. 보고처럼 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그 하지정맥류의 중상은 그냥 막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요. 뭐 다리가 무겁다, 아프다, 네. 그리고 밤에 쥐가 난다, 그다음에 붓는다, 네. 그리고 피곤하다, 가렵다, 뭐 열이 난다 이런 거고, 주로 이제 우리 환자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후만 되면 다리가 너무 무겁고 아프다. 오후에? 예, 오후에. 오후에. 예, 예. 그다음 또 이런 표현을 해요.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빵빵해서 터질 것 같다. 예. 예. 그리고 새벽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이 깬다고 그래요. 제가 쥐가 좀 나는데. 예. 그래요?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네. 다리가 이렇게 많이 부어버려요. 앉아 있으면. 네. 예. 그리고 이제 무릎 밑에 우리 왜 정강이 뼈 있는 데가 예, 자꾸 예. 이렇게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오. 깨끗한데 피부가 열감이 있으면서 따끔따끔하다든지 예. 또 어떤 환자분들은 발이 아프다고 하기도 예. 하고요. 저거 같은데. 네, 발이 저리다고도 하고 예. 발가락에 감각이 없고 예. 발가락에 쥐가 나고 예. 이와 유사한 증상들을 여러분들 갖고 있다면 네. 한 번쯤 하지정맥류를 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하지정맥류가 아니, 그렇게 다양한 증세를 나타내는군요. 근데 원장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한 10명 중에 8명, 9명 하지정맥류다 지금 보니까. 아니 그렇기도 하고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네. 여자분들은 피부가 좀 얇다 보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핏줄이 좀 잘 보여요.
아, 그거하고는 약간 주변에서 다를 것 저에게 같은데. 하지정맥류 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핏줄이 좀 잘 보이면 네. 하지정맥류를 오. 의심을 해야 되나요? 아, 그런데 그 핏줄을 전문가가 보면 알아요. 어, 그래서 이 예. 딱 보면 아, 이거는 하지정맥류 혈관이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네. 실핏줄도 이렇게 보면 병적인 혈관이 있고요. 예. 아, 좀 정상적인 혈관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직접 한번 의사 선생님을 만나 맞아요. 보시는 게 예. 조금 현명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다리가 또 아프다고 하셨는데 사실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관절염 그렇죠. 의심하게 되고 네. 또 디스크 의심하게 허리,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네. 정형외과를 가거나 네네. 신경외과를 가게 그렇죠. 되는데 이게 하지정맥류일 수도 있겠다라는 어. 그 의심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질문 네. 같은데, 네. 오늘 질문 중에. 예. 예. 그리고 궁금한 게요. 네. 하지정맥류로 인한 통증과 그리고 관절 질환, 척추 질환으로 인한 통증이 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보통 다리가 아프면 예. 일반인들은 뭐 정형외과, 신경외과, 통증 클리닉, 한의원 이런 데 가서 치료를 하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치료를 해도 낫지 않고 계속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음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저한테 이리 찾아와서 검사를 해보면 아, 하지정맥류 때문입니다. 이러면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시죠. 처음에는 안 믿지 않나요? 예, 안 믿죠. 예. 그래서 치료하고 나면 예. 그때서 깜짝 놀래고 이러죠.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이 하지정맥류의 통증의 양상과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죠. 예. 뭐 관절, 디스크, 신경,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의 양상이 거진 비슷해요. 음흠. 아니, 거진 비슷해요. 음흠. 아니,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다리에는 이 혈관의 주행과 네. 신경의 주행이 거진 일치해서 네,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하지정맥류 때문에 혈관이 확장하다 보면 이 인접해 있는 신경을 자극을 하고 압박하죠. 그러면서 통증이 나타나요. 예. 두 번째는 이 피가 이리 아래로 역류하다 보면 종아리나 이런 데 피가 정체되면서 근육 내에 젖산이 축적이 돼요. 이것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보면 뭐 디스크나 뭐 척추관 협착증이 없는데 좌골신경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여기 엉덩이부터 허벅지, 예, 예. 종아리 바깥쪽으로 해서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나타나죠. 네. 그 실제로 검사해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혈액 순환이 역류되어 있는 환자분들이 있고요. 뭐 무릎에 관절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관절 주변이 아프다. 특히나 오금이 아프다. 오금이 아프다. 예. 이렇게도 예. 표현하죠. 예. 예. 그다음에 종아리 근육에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종아리 근육 통증이 심하시다든지 뭐 우리 발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이런 발 질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아파요, 발이 저려요, 발가락에 쥐가 나고 발가락 감각이 이상해요. 이렇게 꼭 근골격계 질환처럼 나타나는 양상으로 하지정맥류 때도 많이들 나타납니다. 이게 정말 처음 들었네. 사실 이 부분이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진짜 그런가 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겁니다. 이 하지정맥류라는 것은 네. 이쪽 앞쪽에 네. 이런 통증이 이제 엉덩이 쪽에서 오는 통증하고 방사통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원장님 정확하게 물어보셨는데요. 그 우리 아까 제가 하지정맥류 원인 혈관 중에 소복제정맥이라고 있어요. 네. 이 소복제정맥은 주로 어디 있냐면 이 뒤쪽에 있어요. 네. 그건 주로 뒤쪽이고 엉덩이 쪽은 오금에서부터 네. 종아리로 내려오는데 이것이 약간 위로 올라가면 좌골신경통 증상을 야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 책에도 이 소복제정맥의 역류가 강하신 분이 꼭 좌골신경통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고 네. 실제로 저희가 치료를 해보면 딱 그런 증상이 좋아지는 분들을 네. 보죠. 그런데 이제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역시 퇴행성 질환이고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치료해도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죠. 이제 그럴 네. 경우에 다 하지정맥류는 아닐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그렇죠. 네. 예. 늘 이제 질환을 볼 때 의사가 가장 고민스러운 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왔을 때 이게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치료를 했는데도 안 나았는데 하지정맥류가 아주 심하고 뚜렷하다면 그렇죠. 환자분한테 그랬죠. 이것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요걸 같이 그렇죠. 치료해서 같이 치료를 하시라. 그렇죠. 이렇게들 보통 권하죠. 네. 자, 근육을 키운다고 열심히 운동해도 다리 아프고 그러잖아요, 박사님. 네, 맞아요. 다음날 네. 저리고 막 자다가 쥐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하고도 다른 거죠. 네, 이제 우리가 그 운동을 할 때 예. 어느 적당한 운동은 괜찮은데 아주 격하고 심한 운동을 하면 네. 이게
근육은 발달될 수 있지만 오히려 다리의 정맥혈관은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에게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뭐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네.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 분들 같이 운동과 관계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질병이 잘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솔직히 옛날에는 이런 병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뭐 네, 있어봐야 네. 뭐 고혈압, 네. 당뇨, 뭐 네. 척추, 뭐 네. 두통, 치통 네, 막 네. 이랬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한두 사람이 이런 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그 20대나 청소년들한테는 하지정맥류가 튼튼하니까 안 생길 수도 있는지 아니면 나이하고 관계가 있어서 노화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왜 생기는지. 왜 생기는지. 이제 우리 하지정맥류는 사실은 우리 피부 밑에 있는 표재성 정맥이라는 게 있고 네. 근육 안에 신부정맥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하지정맥류는 이 피부 밑에 있는 표재성 정맥에서 생기는데 네. 이 혈관의 벽이 약해지거나 예. 혈관 내의 정맥 판막이 손상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야 될 혈액이 아래로 역류하면서 올라가야 될 혈액이 아래로 역류하면서 네. 아래로 떨어지면서 생기는데 주로 어떤 직업에서 많이 생기냐면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 어허. 예를 들어서 뭐 마트나 백화점이나 예, 그리고 예. 교사, 네. 헤어 디자이너, 요리사 이렇게 오래 서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잘 생겨요. 네. 남자들보다 6대 4 정도로 네. 여자분들이 많고 그리고 임신을 많이 했거나 그리고 네. 비만에도 많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가족력에도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족력으로 생길 때는 보통 10대의 초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발병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이 노화, 나이 들어가는 것도 하지정맥류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특히나 이 노화는 우리 한국에 지금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건강 수준이 많이 올라감으로 해서 이 고령의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젊을 때는 우리가 하지정맥류가 있어도 특별히 불편한 증상들을 못 느끼니까 막 방치해뒀다가 이것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시면 다리에 불편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보면 어머님들 밤 저녁 되면 연세 많으신 분도 아이고 다리야 하는 하시죠, 것도 하시죠. 이 하지정맥류와 관계될 가능성이 많아요. 음. 그래서 이 최근에는 보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예를 들면 뭐 다리를 걸어 다닐 때 종아리 통증이 심해서 보행장애가 온다든지 그리고 주무실 때마다 쥐가 많이 나서 잠을 잘 못 이루시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잠 못 자고 그러면 진짜 괴로울 것 같아요. 나는 어르신도 아닌데 밤에 왜 잠을 못 자고 어르신 아픈 거잖아. 맞아요. 아, 왜 이러세요? 잠 못 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야, 아니, 아니 근데- 아니야 진짜 통증이 있어. 이따 여쭤봐야지. 네. 그런데 유전이 혹시 되는 건가요? 아까 초등학교 학생한테도 네. 생긴다 그랬는데 네, 유전도 가능한가요? 이 하지정맥류라는 질환 자체가 가족력이 매우 강한 질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하지정맥류가 있다면 아들은 25% 그리고 딸에서는 60% 어이구야. 이상의 발병률이 있고요. 예. 부모님 두 분 다 하지정맥류가 있다면 아들, 딸 구분 없이 90% 이상에서 발병률이 있습니다. 90%면 굉장히 근데 이 지금 퍼센테이지인데요? 원장님의 말에 좀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면 부모님이 하지정맥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냥 아니, 맨날 그러니까 부모님도 잘해보려고. 모르실 수 오래 서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이 그렇죠. 그러실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그 가족력으로 생길 때는 문제가 뭐냐면 보통 그 발병 시기가 10대 때부터인 아이고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뭐 오. 저녁 되면 네. 이거에 공부를 못할 때 애들이 다리가 아파서 공부 못해요 이런 애들도 있고요. 아, 그게 밤- 꾀병이 아닐 예. 수 있겠네요. 밤마다 자다가 쥐가 난다는 애들도 많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걸 방치를 해두면 이게 10대 때부터 방치해두면 20대, 30대, 40대 가면서 합병증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도 합병증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도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 하지정맥류가 발병하고 합병증까지 평균 24년 정도가 걸린다 하니까 10대 때부터 발병했으면 이게 어느 순간 되면 정말 나이 들어서 일을 많이 해야 될 때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이제 우리 유관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는 없다 하더라도 다리가 무겁다거나 아프다 그리고 밤마다 쥐가 난다, 붓는다 이렇게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면 좀 정확한 진단 후에 초기에 치료해줘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심해지는 질병이니까 그 아이가
전체적인 인생에서의 네네. 건강. 두 번째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삶의 질이 안 좋아져요. 그렇겠네요. 삶의 질도 좋아질 병이 수 있으면 안 있기 때문에 좋겠죠. 네, 예, 초기에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도 나는 하지정맥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 저는 한 60% 정도는 제가 하지정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준희 씨 조금 들어와 있죠. 저도 의심이 돼요. 선민 씨 약간 들어와 있거든. 62%. 자, 방송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괜한 불편한 오해는 병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정맥류에 대한 속설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전문가와 함께 팩트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진실과 오해 OX 퀴즈. 짠짠짠짠. 야, 이거 너무 좋아. 아, 그래요? 네. 자,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진실과 오해 퀴즈. 족욕이나 반신욕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하지정맥류에 좋다. 아, 이거는 저도 있었으면 저도 빨개지는데. 시간을 좀 드리면 드릴수록 아마 좀 더 헛갈릴 거예요. 괜찮아요.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짠. 자, O, X, O. 한 분이 내만 틀렸네. 조 원장님. 네. 자,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틀립니까? OX? 오, X다. X라고요? 네. 오, 왜 그러지? 저는 O인 줄 그렇죠. 알았는데. 당연히. 이제 뜨거운 물로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면 예. 네. 혈관은 확장하는 효과가 있죠. 네. 예, 예. 따라서 이제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는 분이 네. 이 반신욕이나 족욕을 계속하게 되면 네. 증상도 심해지고 불편함도 많이 오고 다리도 더 많이 붓게 됩니다. 찬물로 반신욕하면요. 네, 시원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 어. 이 질문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요? 네.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는 질문. 맞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저도 이 자리에 와서 꼭 하고 싶은 말이 네, 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맞아요. 지금 네. 이 자리에 요거에 제가 네. 진짜 그렇구나. 늘 하고 싶었던 말이 오늘 요거예요. 우리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반신욕 하면서 운동을 안 하고 반신욕 하신다. 네. 근데 절대 제가 하지 말라 네, 그러거든요. 왜요? 맞습니다. 아니 다 모든 피가 아래로 다 고이기 때문에 아니, 뱃살 빼는데 좋다 일어날 해서. 때 네. 기립성 저해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좋다할 수가 있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보통 탕 가면 냉탕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냉탕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네. 종아리를 담그고 있다거나 네. 반 앉는 건 괜찮습니까? 예, 제가 이제 주로 권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네. 집에서 샤워를 하더라도 네. 따뜻하게 샤워를 하고 마지막에 시원하게 해서 무릎 이하에 시원한 물, 우리가 그걸 그 찬물 족욕이라고 하죠. 찬물 족욕 또는 시원한 샤워물로 뿌려주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지정맥류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족욕 반신욕은 하지정맥이 안 좋다. 오히려 찬물이 낫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분 틀렸어요. 지금 두 분이. 아니,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일부러. 그냥. 자, 두 번째. 몸에 붙는 옷은 하지정맥류를 유발한다. 오. 근데 그게 이게 스타킹 요법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네. 흙가락이 만들어야지. 네. 스타킹 요법이 있어. 아, 그게 있어요. 자, 마사지. 네. 맞으면 틀리면 하나, 둘, 셋. 짠. 오, 세분다. 오. 유발한다. 네. 어떨 때 안 좋을 때는 스타킹 신으라고 아니, 하긴 여기서 하는데. 아니, 운동하는 그거는 것 이제 같아. 병 치료할 이거 때만 보세요. 잠깐 쓰는 거지. 의료용이니까. 네. 의료용이니까. 아, 의료용이니까. 네. 자, 원장님. 자, 마지막으로 트리면 X. 들어주세요. 오네. 네. 예. 예, 저희들 옷 중에서도 꼭 좀 피해야 되는 옷은 이 복부를 꽉 조는 옷이에요. 네. 여기를 너무 꽉 조아버리면 예. 혈액순환이 밑에서 올라오는 걸 방해하겠죠. 예전에 네. 중세 시대 그 네. 유럽 분들은 다 코르셋으로 다 이렇게 예. 안 좋- 그래서 이것을 좀 피해라고 하는 거죠. 예. 네, 그것이 이 복부를 너무 압박하면 네. 다리에서 올라오는 정맥을 조금 혈액순환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복부를 너무 압박하는 옷 네. 그런 거나 스키니진 이런 거 네. 너무 쪼우는 거 그런 거 피하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스타킹은 사실은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스타킹입니다. 의료용 예, 의료용 스타- 압박 예, 스타킹. 예, 예. 그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또 거기에 맞춰서 만든 거니까 네. 신으면 도움이 되는데 네. 의복은 너무 꽉 조는 게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 그 하지정맥류가 심한 분들이 네. 너무 꽉 쬐는 일반 스타킹 네. 신는 것도 안 좋겠네요. 예, 이게 우리가 그 스타킹 일반적인 스타킹하고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이 만드는 원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가능하면 하지정맥류가 있다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시는 게 좋겠죠. 아, 그렇죠. 자, 이거 더 깔리는데 세 번째 다리를 꼬면 하지정맥류가 잘 생긴다. 아, 이게 애매한데요. 야, 이거 진짜 오늘 문제 잘 냈다 우리 작가님이. 제가 잘 제가 냈네. 맨날 꼬는데. 저도 늘 꼬는 습관이 있어요.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네. O를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X. 왜냐면 이게 유전적으로도 생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X인데 자 우리 전문의께서 하지정맥류만 19년 우리 김병준 원장님 O입니까 X입니까? 들어주십시오. O네요. 다리를 꼬고 앉는다고 예. 하지정맥류가 발병한다기보다는 하지정맥류 있는 분들이 예. 다리를 꼬는 자세 하는 건 좀 피하는 게 좋겠죠. 네. 예, 뭐 우리가 안 좋은 자세는 쪼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 거. 아 옛날에 그쵸. 논밭 일하시는 예. 어머니 아버님들. 예. 그리고 이제 무릎 꿇고 오래 앉아 있는 거. 아하. 이런 것들이 혈액 순환을 방해하는. 예. 그러니까 심장에서 내려온 피는 부드럽게 잘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예. 그런 자세들은 항상 피가 올라가는 걸 좀 막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야 될 혈액들이 종아리에 정체되게 되면 하지정맥류가 있다면 더 심해지는 거죠. 증상도 더 심해지고 네. 좀 좋은 자세는 이제 일하고 집에 오시면은 이제 하지정맥류 있는 분들 다리를 이제 배 위에 올리고 좀 높이 하고 그게 있어요. 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게 비너스 정맥 순환이 잘 되면서 다리가 좀 가벼워지고 편해질 수 있죠. 그리고 누워 있으면서 발목 운동도 같이 더불어 해주면 훨씬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고 예. 그래서 다리가 피곤하고 붓고 이러면 일단 집에 오시면은 시원하게 샤워하고 네. 누워서 야. 발목 운동하면서 다리를 올리고 있고 시원한 오렌지 주스 한 잔 마시면 네. 피로가 풀리겠죠. 네. 상상만 해도 잠도 좋네요. 자고. 자, 네 번째. 하이힐을 신으면 혈액 순환이 잘 돼 하지정맥류에 좋다. 아, 에이, 이건 너무 쉽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X. 자, X고 강 박사님이 X 하면서 X. O, X, X. X, 아, X. 왜 내가 따라서 말은 X 왜? 했잖아. 아, X 하면서 본인이 X를 봤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오. X! 아유, 다행이에요. 깜짝 놀랐네요. 네. 수민 씨 얼굴이 금방 확 바뀌었어. 네. 이제 하이힐은 이렇게 딱 들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종아리 근육의 운동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제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내려오면 네.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항상 다리에 있는 피가 올라갈 때는 종아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힐을 너무 오래 신고 있으면 이 수축과 이완이 떨어지게 되고 네. 그러면 다리에 정맥혈이 채이게 되죠. 정체되면 하지정맥류 있는 분들 증상도 심해지고 다리도 더 붓게 되고 네. 그래서 하이힐은 좀 장시간 신고 있는 건 좀 피하시는 게 해봐야겠어요. 좋죠. 네. 저는 이 문제 어땠을까 싶어요. 네. 다리를 떠는 것이 네. 하지정맥류에 좋다. 좋다. 해봅시다. 번외 문제 나갑니다. 번외 문제. 문제자도 맞춰야 되니까. 출처. 네,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요즘 흔히 말하는 피처링이라고 하죠. 피처링 정준이. 다리를 떠는 것이 하지정맥류에 좋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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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왠지 좋을 것 같아. 좋다. 원장님 원장님 벌써 드셨어요? 네. 아, 정답 공개는 네, 네. O입니까? 네, 오. 이게 그냥 그 표현이 떤다지만 실제로 우리가 좀 권하고 싶은 거는 예. 이렇게 달달달달 떠는 것보다는 네. 이게 뭐 그거와 비슷하지만 네.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하. 예, 우리 사무실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사무실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네. 제가 요거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냥 서서 일하시는 분들 가만 서 있지 마시고 서서도 제자리 걷기 운동을 하세요. 종아리 근육을 계속 쓰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가만 앉아 있을 때도 가만히 있으면 네. 피가 계속 밑에 채요. 그럼 혈전도 생길 수 있고 네. 위험해요. 그래서 네. 항상 앉아 있을 때도 발목 운동을 네. 해가지고 종아리 근육을 계속 움직여 주는 거. 아. 예. 특히 장시간 비행기 탈 때. 네. 장시간 비행기 탈 때 위험해요. 그래서 네. 가만히 있지 말고 다리를 올리고 있거나 발목 운동을 계속 해주면 네. 혈전이 예방이 되고 다리 붓는 것도 예방이 되는 거죠. 아우 번외 문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역시. 재미있게 하지정맥류가 어떤 병인지도 알아봤고요. 또 잘못된 속설까지 알아봤는데, 아, 그동안 참 다리 혈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정맥류를 말하는 두 번째 키워드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루다 큰일 난다. 자, 그래서 원장님 이걸 진짜 가만 놔뒀다. 여러 가지 뭐 형편상 네.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방치했다. 하지정맥류를 방치해 두시면 이 병은 점점 악화 진행되다가 우리 다리의 정맥순환 시스템이 망가지게 돼요. 다리의 정맥순환 시스템이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단계까지 진행하는데 이 단계를 저희가 만성 정맥 부전증이라고 부릅니다. 만성 예, 정맥 부전증. 일종의 난치성 하지정맥류고 합병증 단계인데요. 이러한 만성 정맥 부전증의 증상은 다리가 항상 부어 있어요. 그리고 피부색이 변하기 시작해요. 피부색이 예전에는 뽀얀색이었는데 점점 까맣게 변해가고 아이고야. 그리고 피부에 염증이 재발해요. 네. 자꾸 빨갛게 염증이 오다가 그러다가 이 저 피부하고 지방에
딱딱하게 변하는 피부 지방 경화증이라는 합병증까지도 오고 예. 점점 더 나아가면 정말 심각한 피부 괴사, 피부 궤양까지도 오죠. 예, 이거 외에도 예. 우리가 혈전염이 재발하게 돼요. 혈전염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근육 내에 심부정맥이라고 하는 그곳에 혈전이 박히면 심부정맥 혈전증이 되고요. 네. 그러한 혈전이 떨어져서 심장을 통해서 폐동맥에 가서 박히면 그걸 우리가 폐색전증이라고 하고 네. 이러한 합병증은 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은 보통 우리 하지정맥류를 가지신 분이 우리 정상인보다 무려 9배 이상에서 발생한다고 그렇겠네요. 합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합병증은 보통 우리 사람의 생명하고도 그러니까요. 관계가 되거든요. 네, 네. 따라서 이제 하지정맥류를 방치해서 막 망성정맥 부전증까지 방치해 두시면 안 되고 네. 가급적이면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중요하죠. 당연히 되겠습니다. 네. 예. 원장님 혈관이 안 튀어나와도 네. 또 하지정맥류가 있고 네. 또 혈관이 튀어나와도 증세가 그렇다고 더 심한 것도 아니라고 또 이렇게 네, 네.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네. 사실 우리가 치료를 언제부터 해야 될지 아하. 그래서 네, 네. 망설여지고 그렇죠. 헷갈리는 면이 없지 않아 네.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어떤 단계 전문가 생각할 때에 네. 치료를 시작해야 되고 수술해야 될까요? 네. 우리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이 하지정맥류도 그런 합병증까지 가기 전에 네. 초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의학적인 기준은 네. 우리 다리의 혈류가 역류하는 현상이 0.5초 이상 혈관 초음파에 나올 때 하지정맥류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시라고 권유하게 되죠. 예. 혈관이 바깥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서 외관상에 아무 문제도 없고요. 네. 그렇게 막 특별히 증상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치료를 하면 됩니까? 아, 네. 이 하지정맥류 초기거나 뭐 또는 병이 있지만 뭐 아직 치료할 시간도 없고 이럴 때는 보존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어허. 예, 네. 그 첫 번째 방법이 하지정맥류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데요. 스타킹. 바로 갖고 이것입니다. 오셨습니까? 예. 오, 네. 그게 스타킹이랑 이렇게 올라가는 스타킹이 예, 아니네요. 예, 예. 제가 아까 예. 말씀드렸던 그 어려용 예. 하지정맥류 압박 스타킹인데요. 예. 이 원리가 어떠냐면 발목, 종아리, 허벅지로 가면서 물론 긴 것도 있습니다. 아하. 예, 이제 발의 압력이 100, 그다음에 종아리 80, 허벅지 60 이렇게 하면서 다리에서 심장 쪽으로 피를 잘 짜올리는 역할을 해요. 예, 따라서 이제 오래 서서 일하시거나 네. 오래 앉아서 근무하신 분이 네. 다리가 너무 무겁고 네. 붓거나 그죠? 그럴 때는 이 어려용 압박 스타킹을 좀 착용하고 일해 보시면 네. 다리가 가볍고 오. 되게 편안한 느낌을 받으세요. 예. 예. 두 번째 방법이 네네. 네. 정맥순환 개선제라는 약물을 복용하는 건데요. 네네. 이런 정맥순환 개선제도 다리 부종, 네. 통증, 네. 그리고 야간 근육 경련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네. 예, 이런 보존적인 방법들도 네. 일단 시행해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저 원장님 질문인데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낮에 이런데 다리 아픈 적이 없어요. 네. 잘 안 걸어 다니니까. 네네. 근데 밤에 잘 때 다리에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보통 네. 어떻게 통증이 오는데요? 아니 이렇게 막 무거워요? 주물러야 돼 내가 혼자서 막. 네. 그래갖고 요즘에 뭐 지압파스 막 이런 거를 막 네네. 쫙 도배한다 그러잖아요. 집 도배하듯이 이렇게 쭉 붙이고 자거든요. 근데 저런 지압 스타킹 같은 거를 네. 밤에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벗고 자야 혈액순환생인데 그거 입고 자도 되나요? 아, 저희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통증이 좀 애매한 통증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사실은 하지정맥류 때 보면 환자분들 표현하는 거 들어보면 이게 의사도 하지정맥류 때문일까 아닐까 이게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피가 막 역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수술을 안 하고 할 때는 활동할 때는 스타킹을 좀 신게 하고 주무실 때는 우리가 정맥순환 개선제를 평소에 복용해 보는 거죠. 아, 약 먹으면 되겠구나. 예, 그렇게 약을 먹으면 또 네. 증상이 호전될 수 있어요. 아, 근데 약이 떨어지면 또 아프고 또 증상이 더 심해지고 이러면 만약에 초음파 검사상 역류가 있다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정맥순환 개선제도 먹어보고 네. 스타킹도 스타킹도 신어보고 안 신어보고. 되면 수술로 가야 되는데 네.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요? 네, 이제 이게 하지정맥류 수술이 지금 매우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하지정맥류 수술도 이 현대의학의 발전처럼 그동안 너무 많은 발전이 네, 있었어요. 굉장히 발전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 어쨌든 현대의학의 지향점은 저희들이 최소 침습적 수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되도록이면 마취나 절개나
입원을 많이 하지 않는 쪽으로, 그리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을 최소 침습적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지 정맥류 분야에서도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 수면 마취와 같은 무리한 마취 없이, 그리고 피부 절개를 통해서 정맥류 혈관을 직접적으로 꺼내지 않고도 이 하지 정맥류를 치료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수술 후에도 바로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수술 후에 후유증도 되게 최소화시키고 있죠. 뭐 대표적인 방법들로는 저희들이 레이저 정맥 폐쇄술, 레이저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초음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지 정맥류의 원인 혈관에다가 아주 가는 광섬유를 넣고 레이저를 조사해서 이 혈관을 폐쇄시키고 흡수시켜 버리는 방법인데, 뭐 피부 절개가 일단 필요 없고요. 또 마취도 국소 마취만으로 가능해요.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이 초음파 유도 혈관 경화요법이라는 방법인데요. 이 초음파를 통해서 하지 정맥류의 원인 혈관과 그것 때문에 생기는 정맥류 혈관에 혈관 경화제라는 약물을 주사기로 이렇게 투입을 하면 이 혈관들이 딱딱하게 경화되었다가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방법이죠. 이것도 뭐 특별한 마취도 필요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거는 외래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사요법도 있어요. 네. 자, 근데 그런 수술이란 것을 참다가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이게 하지 정맥류다라고 판명이 됐을 때 해야 되는 건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네, 우리 이 하지 정맥류라는 것은 방치해 두시면 점점 악화 진행되다가 예. 합병증으로 진행할 수 있죠. 그렇게 합병증 단계까지 간 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만성 정맥 부전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만성 정맥 부전증 때 수술을 하면 회복이 더 돼요. 초기에 수술하면 너무 쉽게 나와요. 네. 근데 그러니까 초기에 환자가 있고 만성 정맥 부전증 단계에 온 환자를 수술을 하면 둘 다 수술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초기에 온 사람은 너무 쉽게 나아요. 근데 만성 정맥 부전증 환자는 회복이 더딥니다. 그럼요. 예를 들면 네. 수술을 해도 다리가 항상 부어 있어요. 그리고 늘 통증, 피부 변색,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감들을 계속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합병증까지 오는 단계에 오기 전에 초기에 치료하기를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네. 하지 정맥류 수술은 근데 네. 뭐 다른 수술도 뭐 다른 치료도 마찬가지지만 충치도 재발하잖아요. 그렇듯이 네. 하지 정맥류도 수술하고 나면 좀 이렇게 재발률이 좀 높다던데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하지 정맥류 수술의 제일 큰 문제가 재발입니다. 네. 재발입니다. 네. 네. 저의 경우에도 하지 정맥류 수술을 제가 2001년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9년째 됐는데, 저에게도 하지 정맥류 수술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재발이었습니다. 네. 예, 그동안에 제가 오랫동안에 이 재발 없는 하지 정맥류 수술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사실 문헌상으로만 봐도 하지 정맥류 수술, 발거술 후 재발률이 무려 60% 이상이라고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 하지 정맥류 자체가 만성 진행성 질환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지 정맥류를 수술했다고 해서 바로 완치가 되었다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죠. 그 이유는 하지 정맥류 수술 후에 수술 부위에서 신생혈관이 생기거나 또는 이미 정상적이었던 혈관이 또 서서히 병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상적이었던 관통정맥을 통해서 새롭게 역류가 생기면서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지 정맥류는 수술로 끝내지 마시고 수술 후에 꾸준한 경과 관찰과 치료를 병행을 해주시면 또 재발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치료를 해도 아까 재발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치료를 했는데 여기서 또 재발을 했어. 그러면 맨날 다리만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 하지 정맥류만 치료하다가 인생 네. 끝날 수도 없는 거고 네. 아까 뭐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관리를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겠나요? 네, 이제 저의 경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이게 하지 정맥류의 질환의 특성, 즉 만성 진행성 질환이라는 그 질환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저의 경우에는 하지 정맥류 수술 후에 일정 기간 병원의 외래 경과 관찰을 시행합니다. 이때 남아있는 문제의 혈관들을 초음파 유도 혈관 경화요법으로 계속 치료를 해줘요. 그러한 과정이 끝나고 나면 1년에 한 번 정도씩 병원에 이렇게 내원하시도록 해요. 그래서 다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혈관이나 관통정맥에서 새롭게 역류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또 초음파 유도 경화해법 해주죠. 이렇게 꾸준히 경과 관찰과 치료를 이렇게 병행해주면 뭐 새롭게 재발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예 없거나 매우 드물게 되는 거죠. 오. 자, 평생은 좀 그런 19년 동안, 지난 19년 동안 하지 정맥류와 싸워온 우리 김병준 원장님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아서 이 황금 처방전에 담아왔습니다. 빨리 박수. 박수!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반응이 왜 이러세요? 과연 이 황금 처방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붓기를 빼주는 호박즙? 오! 호박. 그것도 괜찮다. 늙은 호박. 이런 아니, 거. 근데 호박즙. 사입을 하시니까. 호박 자르기 힘들어요. 강 박사님 뭐가 됐을까요? 저는 이게 뭐 이렇게 종아리 마사지하는 방망이 같은 거, 그것도 많네요. 네. 두드리는 거 이런 거. 예. 손미 씨. 저는 노란 은행잎으로 뭐 만든 액기스 왜요? 혈액순환에 이유가 좋으라고. 있어요. 네. 네. 처방 전이니까. 네네, 처방 저지니까. 전이니까. 자, 오늘은 제가 뜸들이지 않고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금 처방전의 주인공은 바로 이겁니다. 포도네요, 포도. 네, 와, 오. 지금 우리 원장님이 보신 옷 색깔과 거의 비슷한. 웬 포도가 나왔을까요? 네. 저희들 이거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프랑스 남부 지방에는 포도 농장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 포도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이 하지 정맥류나 하지 부종이 좀 드물더라는 거죠. 어허. 예, 그런 걸 예전에 이 조사하다 보니까 네. 이 포도 안에 있는 포도 C 성분이 다리의 정맥 순환에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포도 C에 있는 성분이. 예, 포도 C 성분이.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포도 C로 만든 포도 C 성분으로 만든 정맥순환 개선제를 개발했고 그것을 이제 복용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 포도 C 성분으로 만든 정맥순환 개선제를 많이 처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실제로 처방을 많이 하죠. 그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게 하지정맥류가 없는 분들도 이거 드시면 맛도 있을 뿐더러 네. 예방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정맥순환 개선에 도움이 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먹을 때는 씨를 빼고 먹잖아요. 그 어쨌든 도움이 되려면 네. 씨채 같이 먹는 게 좋아요. 씹어 먹으면 또 이빨이 아플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가급적이면 같이 삼키면 좋겠죠. 네. 두 배 하면 네. 좋겠네요. 착즙하면은 씨도 네. 같이 갈리니까 네. 착즙기로. 네. 착즙. 네. 저희 공클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포도즙. 네. 네. 설마. 바로 여러분 테이블 위에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주리 씨, 네. 깜짝 놀랐죠? 아우 너무 좋네요. 일단 한번 쭉 드셔보세요. 네, 예. 와 색깔이 굉장히 진한데요. 이런 거는 원샷 해야 돼. 원샷. 이거 너무 그렇게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요. 예. 맛있습니다. 되게 걸쭉하다. 네. 지금 걸쭉하게. 이렇게. 꿀났나 왜 이렇게 달지? 이게 잠깐만. 원장님 이게 씨까지 다 그렇죠. 이렇게 간 거죠? 네, 아까 씨까지 같이 갈아 놓은 거죠. 네. 이거 그럼 원장님은 늘 이걸 좀 자주 드십니까? 네, 필요할 때 저는 이거 많이 좋죠. 필요할 때. 예. 포도 드셔보세요. 예. 근데 이제 참 저는 맛이 어떻게 괜찮습니까? 네. 근데요, 이거 먹다 보니까 네. 이렇게 뭐 씨 빼고 껍질 빼고 뭐 이렇게 즙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와인이 또 몸에 좋다 그러니까 오. 이걸 그냥 와인으로 마시면 네. 다 마시는 거 아닐까요? 네, 뭐 포도주도 포도 성분이 있기는 하지만 포도주에는 이 알코올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알코올 성분은 네. 우리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하지 정맥류에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고요. 네. 예. 자, 다 했는데 그런데 뭐 오래 서 있어도 안 좋고 한정맥류에는 오래 앉아 있어도 안 좋고 네. 그렇다고 누워 있을 수도 없고 네. 그런데
이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그러게요. 우리는 그러면 이 하지정맥류에 안 걸리기 위해서 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사로서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예.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권하고 아우. 싶습니다. 곧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권하고 아우, 싶습니다. 좋죠. 예. 우리 다리의 이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네. 예, 그래서 심장에서 다리로 내려온 혈액은 종아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종아리 근육의 펌프질을 통해서 다리에 있는 정맥혈이 심장으로 잘 올라가면 하지정맥류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되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질환들이 예방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네. 걷기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이런 질환들이 예방될 수 있겠죠. 네. 걷기 근데 운동, 네. 돌발 질문. 네, 네. 누구는 아까 뭐 조금 제2의 심장이 네. 종아리가 아니고 발바닥이라고 했죠. 네. 누가 누군가요? 누가 있어요? 네. 발바닥은 아니죠. 그럼 종아리죠. 제가 보기에는 종아리가 이게 근육이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심장도 근육이죠. 근육이죠. 네, 네. 그리고 종아리도 근육이고 여기서 펌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종아리 근육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러면 네. 원장님 규칙적인 거면 이제 하루에 뭐 10분이 됐건 20분이 됐건 네. 이제 본인이 이제 거동할 수 있는 여유에 한해서 네. 좀 자주 걸어주시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좀 걷기가 힘들다 하는 분들은 네. 뭐 이렇게 이런 까치발이라 그럽니까? 오. 네네. 뭐 이렇게 뭐 집에서 TV 네. 보시면서 하는 것도 혹시 네. 도움이 될까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에요. 예. 뭐 거동이 불편하다면 집안에서 우리 어르신들 네. 집안에서 걷기 운동 집안에서 그리고 앉아 있으면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아하. 발목 운동 아. 그다음에 아까 말한 가만 서서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런 자꾸 종아리 근육을 쓸 수 있는 운동들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연세 있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이런 걸 많이 해줘야 혈전도 안 생기고 그러네요. 신부정맥 혈전증도 예방되고 네. 이런 것들 혈전도 예방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종아리 근육 운동을 해주시면 그건 돼요. 어떻습니까? 다리 마사지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네, 어떤 그런 거? 것도 다리 밀을 마사지 돌을 네, 해줘요. 넣어서 하는 것도 네네. 있고 네네. 뭐 많은데 이제 기왕이면 네. 스스로 근육을 쓰는 게 좋죠. 네. 예, 기계에서 이렇게 미는 것보다는 네. 그죠. 예, 권하고 싶은 건 걷기 운동이에요. 네. 네, 사실 하지정맥류 하면 저는 뭐 운동선수가 잘 걸리는 질환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와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질환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무리해 볼게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부산경남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오랫동안 이 하지정맥류를 치료해온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만날 때면 여러 가지 일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환자분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고 심하게 아프지 않다고 이 질환을 방치해 두시다가 합병증 단계에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합병증까지 온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수술 후 회복이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후유증도 남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하지정맥류도 초기에 치료하자입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병이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몸에 관심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아프구나, 아니, 뭐 많이 걸어서 아프겠지라는 생각. 근데 아픈 게 너무 오래 간다거나 그러면 한번 병원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함께 하시면서 어땠습니까? 준희 아나운서. 예.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관절염이나 디스크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하지정맥류도 의심해 보자. 또 한번 느꼈습니다. 네. 네. 박사님. 저는 좀 오래 서 있으면 역시 다리가 조금 부어요. 나이 수술을 많이 때문인지 하시니까. 뭐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스타킹은 조금 한번 사용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민 씨. 네. 미안한데 아까 그거 좀 아까 다시. 도로들여 안 들어갈 것 같아. 네. 서민 씨는 어땠어요? 저는 62% 제가 하지정맥류라고 진단을 하고요. 아하. 네, 원장님을 찾아가 상담 좀 해보려고. 그 이제 접수를 하시고 병원 가셔서. 아, 하셔야 맞네요. 돼요. 예. 진료는 진료실에서. 네네. 네. 자, 오늘 하지정맥류에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오해도 있었고 긴가민가하는 그런 걱정거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결됐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김병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